자, 먼저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푸집의 구비 조건과 그 다음에 거푸집 조립 시 안전 조치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해 주면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로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갱폼이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슬립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이밍 폼, 네 번째는 터널 라이닝 폼이 있다 정도의 4가지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치 작업 시 준수사항과 아래쪽에 있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법령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금씩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기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실기에서는 이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출제되었었고,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조금 가볍게 읽는 것보다는 한 3회에서 4회 정도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에서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3가지는 모두 암기하도록 할게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외워주게 되냐면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줘야 된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정독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은 부분이므로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있는 츠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4에서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 그 중에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3개에서 4개는 외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좀 체크해보면 좋은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 축조 시 필요한 안정 조건에 대해서는 전도 혹은 넘어짐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안전,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전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필기에서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다고 하지만 이 가설 통로의 구조, 암기법을 외워봤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통로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솔린이 떠올라야겠죠. 자, 그래서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일어날 땐 기름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설 통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 30은 무엇이냐면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2로는 숫자 15를 생각해주면 되겠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체크. 그 다음에 8은 숫자 8, 그 다음에 치는 숫자 7, 2로는 숫자 15, 10계단의 10은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8과 7이 짝꿍, 15와 10이 짝꿍이 되는데, 5번을 보도록 하면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 4가지는 외우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좀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냐면 4번에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게 봐주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 4번은 발판과 벽 사이에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고, 폭은 3c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며, 8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자, 그래서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가설 통로의 구조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다리식은 10m 이상인 경우에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배 관계,
혹은 절반 관계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지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가 아니라 90도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에 등받이 우를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등받이 우를 설치해주는 이유는 뒤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을 받칠 수 있는 등받이 우를 설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설 도로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비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나무 비계가 있는데 통나무 비계에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6번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는 5.5m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m 이하로 할 것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간비계의 조립식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는데 우측에 있는 비계의 조립 간격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관비계인 경우에는 수직이 5, 그 다음에 수평이 5가 되겠고 틀비계인 경우에는 수직이 6, 수평이 8이 됩니다. 통나무일 경우에는 몇이었냐면 5.5와 7.5였죠.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강간비계의 구조에 대해서는 필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외웠던 부분이지만 실기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부분 1.85 1.5 체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2.7m 이하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이번에는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체크, 그 다음에 3번에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 비계기둥은 2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운다. 그 다음 마지막은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또 추가적인 비계들이 있죠. 강관 틀비계, 그 다음에 이동식 비계, 말비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말비계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지금 법령에 대한 내용은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파악을 해주면 되겠고 많이 나오는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하면 달비계에 사용되는 체인 등의 사용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외워두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을 경우에 사용금지를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거나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됐건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은 사용금지 기준이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 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체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어떠한 기상 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작업을 중지한 후에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하기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연기라고 하죠. 발로 연기하면 당연히 배우가 손해를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안 찾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발은 무엇이냐면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는 무엇이냐면 로프의 부착 상태, 그 다음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은 무엇이냐면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그 다음에 기는 무엇이냐면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등의 흔들림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의 손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 마지막에 해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모두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